맞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용기.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거는 자본주의에. 여러분 이게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사업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차입 경영하냐 이른바. 아주 훌륭한 자본가, 아주 훌륭한 기업가 모두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구멍가게식 사고, 수공업적 사고를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는 사업가만 좋은 사업가다라는 소박한 관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업가는 오늘 그 도청 스피치에도 사실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진정한 사업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업가입니다. 진정한 사업가는 노는 돈이 자기에게로 투자되도록 유혹하는 사업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돈으로 사업하면 안 돼요. 남이 투자하든가 남이 대출해 주든가 그 남의 돈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지고 도전하는 사업가들이 버글버글해야 이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 두 개가, 이 파란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은 발명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야 경제성장이 있는 겁니다. 복지의 재원도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씨가 말랐다. 이게 한국 경제의 현실 인식,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아니냐고요. 무분별한 대출로 사업하면 다 지가 과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거잖아. 무분별한 대출로 사업해서 자기가 과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이 크고 모든 것을 살펴가면서 사업하겠어요. IMF 때는 모든 기업이 너무 그래가지고 까다당 했잖아.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씨가 마른 게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대신에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현실과 연결됩니다.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납니까? 그러면 한국은, 지금의 한국은, 요거 답을 한번 써보세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혹은 창투사,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고 또는 유상증자를 하고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쫄아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 사람들 대신에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납니까? 그래서 지금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굴러가긴 굴러가요. 돈은 흐르고. 이거죠. 은행에서 돈을 주택담보로 돈을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 돈을 빌려서 주택을 또 구매하는 사람들, 주택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 산업자본에,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이 사람들 자리를 그죠? 느낌이 확 오죠? 한국 경제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택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로 대체되어 있는 게, 이게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라는 거죠. 가장 문제점인 한 곳에 문제가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김현미 장관이 아 뜨거 하면서 정책 철회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뭐죠? 기존에 투기 억제 지역에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80%입니다. 80%. 아니 40%입니다. 40%. 자기 10억이면 4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투기 억제 지역에. 그런데 그 전에 펼쳤던 정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하지 않고 기업대출로 간주해서 정상적인 산업활동처럼 간주해서 이거를 LTV 비율을 80%까지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확 이해되시죠? 왜 집값이 올랐는지, 왜 확 강남에 집 사는 사람들이 42%가 그 임대사업 등록자인지. 이게 이 떡수, 완전 떡수였던 거죠. 찬스다 하면서 약간의 세금 등등에서 불리한 점이 있지만 이만큼까지 돈을 땡길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땡겨서 산업활동, 공장, 제조업,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성이 주택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주택으로 계속 주택으로 가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거푸입니다. 유동성이 한 곳에 몰리는 것입니다. 돈이 한 곳에 몰리는 게 거품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또 확 꺼지면 경제적 부작용이 엄청나고, 항상 가볍게 시작하다가 맨날 경제 얘기로, 심각한 얘기로, 숫자 얘기로 끝나. 그러니까 이 위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런 사람, 기꺼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생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넘치면 거품이 안 생기는데, 부동산 거품이. 여기에 가야 될 돈이, 이게 다 둘 다 은행 돈이잖아. 그죠? 위에 파란 거나 여기 까만 거나. 그게 유동성이잖아요. 그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몰리니까 그럼 당연히 거품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한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가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는 나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짊어지고 산업활동에 참여해서 돈을 왕창 벌려는 자본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혁명가들입니다. 슌페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혁명가들이다. 앙트프러너라고 하는데, 기업가들. 잘못하면 폐가망신하는데 기꺼이 돈 땡겨서 기꺼이 뭔가를 만든다 이거지. 뭔가를 만들려니까 고용을 창출해야지. 그러다가 그게 대박 나면 또 대박 난 돈으로 또 투자해서 또 뭔가를 자꾸 일을 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있는 돈은 몽땅 뭔가를 만드는 거, 게임 만들기 등등등, 뭔가를 만드는 일에 돈을 다 박았거든. 한 번도 부동산 투자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집 살 돈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에 몰빵.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 나쁜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진정한 자본가, 산업 자본가 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고, 임금을 적게 주는 문제는 노조를 만들어서 딜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일을 부동산 쪽에서 돈 땡겨서 부동산에
박는 사람들. 이것도 투자야. 이것도 투자고. 근데 여기는 실패 확률이 모두가 높다고 모두가 판단한다는 거지. 여기는 실패 확률이 낮다고 다수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 거품의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인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실하니까 여기에 돈이 몰린다. 이거예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자체만 쳐다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바깥을 봐야 돼요. 산업자본이나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유혹이 없다는 거죠. 그 위험한 걸 내가 왜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국민 대다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딱 생각. 여러분 지금 현찰 10억 생겼어요. 뭐 할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딱 현찰 10억 생겼어요. 10억은 좀 약하다. 20억. 뭐 할래요?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 속에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현찰 20억이 딱 생겼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전부 집 살 거 아니에요. 봐, 생산활동에 종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저는 20억 생기면 벤처 합니다. 제 사업에 또 투자할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 사업에 투자할 거예요. 그런 게 기업가라고.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안전빵으로 이자를 받거나 혹은 주택에 묻어두거나 부동산에 묻어두거나 그러면 그걸로 성이 안 차는 사람들, 그게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똘끼로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활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안 하시잖아요. 경기가 저한테 투자, 신맘님 최고. 근데 경기가 활황기일 때는 여러분 대답이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봐요. 대부분은 건물 사서 20억짜리 조그만한 그 적절한 지역에 20억짜리 조그마한 건물 사서 임대료 따박따박 받고 나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들 속마음이잖아. 그게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자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야 이게. 누구 한 사람 투기꾼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지방에 주택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하는 일에 투자. 로또 맞으면 큰데 로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간이 전부 작아요. 왜 모두 간이 작아졌느냐? 아니 그건 자본가도 보면 간 작은데 명백하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이거는 완전 안전하고 이거는 완전 위험하다라는 명백한 대조현상. 이게 모든 사달의 원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큰 물줄기가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냐 기업이냐.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유동성이 사람이라고 봅시다. 일로밖에 안 간다는 거지. 여기가 살 길이다. 여기 가면 돈 죽는다 내 돈이. 여기 가면 손해보고 여기 가면 이득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돈이 다 몰리지. 그러니까 여기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돈이 일로 가게, 기업으로 가게. 이게 한국 경제의 기로다. 귀로가 아니고 기로. 뭡니까? 갈림길이다 이거죠.
크게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탄력과 체력을 잃은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이 안 그래도 돈줄이 말랐는데 기업은, 조그만 기업들은 사무실 임대료, 공장 임대료, 뭐 땅값 이거는 오르니까 안 그래도 힘든 작은 기업들한테 더 큰 부담으로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이 또 작용하고 악순환이다 이거죠. 이거마저 실패했으면 제가 유튜브 하고 있을 수 없죠.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겠지. 예, 그래야죠. 이게 없으면 제가 유튜브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게 시작한, 가볍게 라이트하게 시작한 라이브가 어느덧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말미로 종결되는 월요일 오후의 라이브였습니다. 이제 저는 탄천으로 산책을 나가서 자연을 만끽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월요일 오후 저녁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